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요망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냐? 아이고, 누군가는 그걸 사랑이라 불렀고 다른 누군가는 가족이라 불렀죠. 하지만 제가 본 그 모습은 지옥이었어요. 내가 반찬 주러 갔던 그날 너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식탁 아래 무릎 꿇고 개처럼 밥을 먹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소 짓고 있던 며느리.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 숨겨진 멍, 닫힌 방문 너머의 비명.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가 급했습니다. 내 아들, 내가 구해야 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말수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손수 만든 김치찌개에 잘 익은 깍두기,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반찬통 3개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봉지에 넣고는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아들 우철이 얼굴 보고 싶어서 깜짝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네 아파트. 63세의 말수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 지훈이가 별로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서 자주 못 왔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봐도 마찬가지. 혹시 고장난 건가 싶어서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우철아, 엄마 왔다라고 불러봤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을 둘러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파에 담요가 개켜져 있고 베개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나? 말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찰칵찰칵, 마치 개가 밥그릇 핥는 소리 같은 게 말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주방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식탁 밑바닥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로 바닥에 놓인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개가 밥을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도둑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말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아들, 35살 우철이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이는 얼굴에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고 입가엔 밥알이 붙어 있었어요. 우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순이 소리치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우철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의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했죠. 우철아, 이게 뭐냐? 왜 바닥에서 이런 걸 먹고 있어? 그때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이 돌아보니 며느리 지훈이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싼 와인잔을 들고 있고 얼굴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말수는 며느리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무서운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말수는 며느리 지훈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에도 냉랭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지훈아,
우철이가 왜 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와인잔을 천천히 입에 대더니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우철이가 원해서 그래요. 저희만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만의 방식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방식이 이런 거야? 사람이 개처럼 바닥에서 밥을 먹는 게 방식이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우철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자기야, 어머님께 설명해드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말이야. 우철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어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당당하고 씩씩했던 아들이 이렇게 작아져 있다니.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다는 거야. 우철아,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엄마한테 와. 말순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철이는 지훈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철이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어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벌을 받는 중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벌이라니. 말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남자를 벌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벌? 무슨 벌이야? 우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성가신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철이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철이의 떨리는 손,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지훈이를 쳐다볼 때의 두려운 눈빛까지 모든 게 설명됐어요. 우철아, 엄마랑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말순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철이는 몸을 움츠리며 피했어요. 엄마 안 돼.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지훈이가 화낼 거야. 지훈이가 화낸다고? 말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이 아내를 이렇게 무서워한다니. 우철아, 넌 남편이야. 왜 아내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해? 어머님, 지훈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이제 그만하시죠. 우철이는 저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존이라니, 이게 의존인가요? 이건 학대였어요. 완전한 학대였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말수는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며느리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말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철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앉았어요. 아들을 저런 상태로 둘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미리 전화를 걸어봤는데 지훈이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우철이는 지금 밖에 나갔어요. 장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차가웠어요. 장 보러 갔다고? 몇 시에 나간 거야? 말순이 물어봤어요. 새벽 6시요. 할인 시간에 맞춰서 보내거든요. 돈도 많이 아끼고 좋아요.
지훈이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 6시라니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철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서 장바구니가 더 커 보였어요. 우철아. 말순이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았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지훈이가 화낼 거야. 우철이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엄마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화낼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우철아, 엄마랑 카페 가서 얘기 좀 하자. 응?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지훈이가 시간 재고 있어. 늦으면 또. 우철이가 말을 멈췄어요. 또 뭐라는 거죠? 말수는 아들의 팔을 자세히 봤어요. 긴팔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우철아, 그거 뭐야? 손목에 왜 멍이 있어? 말순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우철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힌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우철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철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괜찮아. 지훈이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사랑이라고? 말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게 사랑인가요? 우철아, 사랑하는 사람을 바닥에서 밥 먹게 하는 게 사랑이야? 멍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위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올려다보니 지훈이가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철아,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올라와. 지훈이의 목소리에. 우철이는 깜짝 놀라며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엄마, 나 올라가야 해.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철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말수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철이는 이미 아파트 입구로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말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우철이는 어디 가고 지금은 그저 무서워하고 떨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들을 구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철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의 우철이는 완전히 지훈이에게 세뇌된 상태였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깨워줄 수 있을까요? 말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파트 앞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하더라고요. 김씨댁 말씀이시죠? 참 이상해요, 그 집. 남편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쓰레기 버리고, 낮에는 빨래 널고, 저녁엔 장 보고, 마치 집사 같아요. 그 말에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이웃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분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남편분만 계속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어떨 땐 밤늦게까지 청소하는 소리가 나요. 정말 이상해요. 말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완전히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일주일 후 말수는 다시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몰래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우철이가 나오는 걸 봤어요.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더욱 상해 보였어요. 뺨에 빨간 자국까지 있더라고요. 우철아. 말순이 다가가자 우철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왜 또 왔어? 지훈이가 보면 안 돼. 그런데 우철이의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작아지고 더 떨리고 있었죠. 우철아, 뺨에 그거 뭐야? 누가 때린 거야? 말순이 급하게 물어봤어요. 우철이는 손으로 뺨을 가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에 부딪힌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손바닥 자국이라는 걸 말순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우철아, 지훈이가 너를 때리는 거야?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철이는 고개를 빨리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지훈이는 나를 교육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거든. 교육이라니. 말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철아, 그게 교육이야? 사람을 때리고 바닥에서 밥 먹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철이는 더 심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몰라. 지훈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몰라. 그때 아파트 위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철아, 빨래 널기 끝났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우철이는 깜짝 놀라며 지금 올라갈게. 라고 소리쳤어요. 엄마, 나 정말 가야 해.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철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철아,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생활 그만두고 집에 가자. 하지만 우철이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줘. 나는 지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훈이가 나를 필요로 해. 그 말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세뇌된 거였어요. 우철이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뛰어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철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웃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말수는 아파트 근처에 사는 이웃 박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박 아주머니는 예전부터 동네 소식을 제일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박 언니, 우리 우철이 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박 아주머니는 말순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우철이가 새벽 4시에 현관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칫솔로 말이에요. 칫솔로 청소라니.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면 그 집 베란다가 보이거든요. 어제도 우철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걸 봤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박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우철이가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오후 2시하고 저녁 9시에만 주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짧게만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2번만 밥을 먹는다니. 언니, 혹시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박 아주머니는 망설이더니 알겠어요. 우철이를 위해서라면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이틀 후 박 아주머니가 말순에게 연락했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어젯밤에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말순은 급하게 박 아주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박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 11시쯤에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봤더니 우철이가 베란다에서 서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와서 밥그릇을 빼앗더니 바닥에 엎었어요. 그리고는 우철이 보고 그걸 주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보여준 동영상에는 정말로 우철이가 바닥에 흘러진 밥을 손으로 주워 먹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지훈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박 아주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철이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지훈이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치 주인이 개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면 될까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 싸움이라고 하면 경찰도 크게 신경 안 써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박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철이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회사 동료인 것 같던데 문 앞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냥 갔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말수는 희망을 가졌어요. 우철이 친구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그 친구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남자였다고 했어요. 말수는 우철이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우철이 친구 중에 키 크고 안경 쓴 분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회사 직원이 김대리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우철 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라고 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말수는 김대리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우철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대리를 만난 카페에서 말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김대리는 우철이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동료였거든요. 어머님, 사실 우철이 형편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김대리가 말하길 우철이는 요즘 회사에서도 점심을 거의 안 먹는다고 했어요. 도시락을 싸오긴 하는데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김치 몇 조각이랑 밥 조금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거절해요. 돈이 없다고? 우철이는 회사에서 꽤 좋은 월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멍 자국도 자주 보여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김대리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가장 이상한 건 휴대폰이에요. 김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우철이 휴대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몇 분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말수는 궁금했어요. 어떤 앱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치 추적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우철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감시와 통제였어요.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철이가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조용히 흐느끼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김대리님, 우리 우철이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사실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철이가 전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라고 봐야죠. 김대리의 말이 맞았어요. 우철이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대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혹시 상담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 말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철이 통장 관리도 며느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용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요. 경제적 통제까지. 말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가정폭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철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김대리와 헤어지면서 말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말수는 김대리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와 통제 사례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계속 현실을 알려주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고려해 봐야 하고요. 상담사는 말순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천천히 대화해 보세요. 절대 다그치지 마시고 공감하면서 들어주셔야 해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우철이와 단둘이 만날 방법부터 찾아야 했죠. 그때 우철이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걸 기억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면 지훈이도 모를 거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대리에게 부탁해서 우철이의 검진 날짜와 병원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죠. 오후 2시쯤 우철이가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우철아. 말순이 다가가자 우철이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첫마디가 지훈이 얘기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우철아, 엄마가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우연히 만났네. 차라도 한잔할까? 말순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철이는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뭔가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이야, 엄마. 지훈이한테 연락해야 해. 우철이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나 병원에서 엄마 만났어. 잠깐 차 마시고 갈게. 응, 알겠어. 1시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우철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철아, 요즘 많이 말랐구나. 밥은 잘 먹고 있어? 우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먹고 있어, 엄마. 지훈이가 건강식으로 해줘서 오히려 좋아라고 했어요. 그래. 그런데 너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말순이 우철이의 턱에 있는 긁힌 자국을 가리켰어요. 우철이는 손으로 가리며 아, 이거 면도하다가 그랬어. 괜찮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면도 상처가 아니라는 걸 말수는 알 수 있었어요. 우철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지훈이가 너한테 어떻게 해?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우철이는 당황하며 뭔 소리야, 엄마. 지훈이는 나를 사랑해. 단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라고 했어요. 더 나은 사람? 바닥에서 밥 먹는 게 더 나은 거야? 말순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우철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다가 급하게 입을 막았어요. 실수로 인정해버린 거였어요. 우철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학대야.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너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예전에 우철이는 어디 갔어? 하지만 우철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몰라. 지훈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몰라라고 했어요. 그때 우철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우철이는 그걸 보고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가야 해. 지훈이가 화났어. 우철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말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철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우철이는 손을 뿌리치며 엄마, 제발 이해해줘. 나는 지훈이가 필요해. 지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는 뛰어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말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우철이는 완전히 지훈이에게 세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말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담센터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 김대리의 증언,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까지 모든 걸 가져갔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고 나서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까지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우리 아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일단 가정폭력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우철이네 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태연하게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우철이도 괜찮다고만 반복했죠. 경찰이 돌아간 후 지훈이는 우철이를 더욱 심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회사 외에는 나가지 못하게 했고 휴대폰도 검사했어요. 김대리가 말순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님, 우철이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완전히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말순은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지훈이가 친정에 간 사이에 우철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말수는 급하게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우철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우철아, 이게 뭐야? 말순이 소리쳤어요. 우철이는 엄마 들어오면 안 돼. 지훈이가 오면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친정 갔잖아. 우철아, 이제 정신 차려. 말순이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결혼이야? 너 지금 개 취급받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우철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도 알아.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알아. 우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지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수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우철아,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긴 우철이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정말 무서워. 우철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말수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철이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와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지훈이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법정에서 우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했어요.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판사는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사례라고 판결하며 이혼을 허가했어요. 그리고 지훈이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지훈이는 법정에서 다 시댁 때문이야. 시댁이 문제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우철이는 말순과 함께 다시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우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말순은 우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철아, 이제 밥은 사람답게 먹자.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우철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아들을 구해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결국 아들을 구해냈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